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베이란입니다. 사실 음악 미래를 치유하다 타이틀이 너무 거창하죠. 근데 simplest is the best라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악도 간단할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정 영상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음악이 없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음악을 들었어요. 음악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음악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을 받고 또 나눌 수 있는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pray you'll be alright and watch us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our prayer when we lose our w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ved. sogniamo un mondo senza più violenza, un mondo di giustizia e di speranza. Ognuno Dio l'ama al suo vicino, simbolo di pace, di fraternità. La forza che ci dà We ask that life be kind desiderio che and watch us from above. ognuno trovi amore We hope it's all we'll find. intorno e dentro sé. Another soul to love. Let this be our prayer. Let this be our prayer. Just like every child, Just like every child, need to find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ved. e la fede che hai acceso in noi, sento che ci 네, 좀 만화가 유치하긴 하지만은 그 메시지 전달됐죠. 우리가 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게 많은데 같이 하면은 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뷰티풀 마인드 체리티를 잠깐 소개하면은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인데 10년 넘게 활동을 했습니다. 음악으로 사회 공헌을 하는 팀이에요. 음악은 역시 세계 공통어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아무리 의견이 충돌이 있더라도 음악은 하면서 끄떡이면서 서로 좋아하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스포츠도 약간 그렇긴 해요, 그렇죠? 근데 더 막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긴 하지만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승자와 패자가 있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음악은 윈윈, all-win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이거 입고 나왔어요. 우리 저희 비티풀 마인드 체리티 봉사 연주 갈 때 입는 옷인데요. 하트. 이 하트는 장애인 어린이가 그 발달 장애 어린이가 그린 건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하트가 정말 따뜻하지 않아요? 따뜻한 하트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친구에게 장학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고를 쓰고 있고요. 그 밑에 expect nothing in return,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제가 뭐 체리티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expect nothing in return이라고요. 그것이 정말 나눔이 아닐까, 또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지금 결론 4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그 4가지를 다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니나 선한 것은 다 아름답다. 사실 제가 아름다운 것은 다 선하다라는 문구를 읽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선한 것이 다 아름답지. 아름다운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 우물을 파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한 우물을 파지만은 여러 우물을 파둬야지 내가 파는 우물이 제대로 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함께 다른 우물을 파둬야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합니다. 제가 음악하는 제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음악만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다른 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다른 문화를 또 이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참 애매모호해요. 최선을 다하란 말이 그렇죠? Do the best, but expect the worst. 저 worst를 expect 한다면은 worst까지 안 가요. 그리고 혹시 가더라도 no problem, I expected.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은 정말 prepare for the worst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치유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사랑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받는 것만 생각해요. 사랑 줘, 사랑 줘, love me, love me 그러는데 우리가 준다는 건 별로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사랑 받는 것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랑을 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 짧은 강의를 듣고 함께 깨달았으면 하는 겁니다. 저 사실 제가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 마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퇴예요, 제 학력이. 제가 한국말도 좀 짧아요. 잘 못하고 그렇다고 또 영어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요. 그냥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약간 바보 같은 그런데요. 벚꽃창신이란 이런 사자성어 들었을 때 와, 바로 이거다. 지금 정말 누가 그러거든요. 또 내우외환 지금 이 시기가.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음악으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강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야기라고 얘기할게요. 저는 음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뭐 강의 이런 거에 익숙치가 않아서 그냥 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음악 얘기를 나눈다고 하겠습니다. 역시 역사는 현재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미래를 바라보는 창의력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악 역사를 한번 우리 배우도록 해보죠. 근데 지루한 역사가 아니에요. 좀 재미있는 역사를 좀 배울게요. 비하인드 스토리. 먼저 바로크 시대의 3명의 유명한 작곡가. 비발디 벌써 나왔어요. 다른 2명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엄마는 뭐 누구고 엄마가 누구예요? 핸델. 아버지가 바흐라고 그랬는데 그건데 누가 지어낸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막 그 엄마 아버지 뭐 핸델과 바흐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먼저 비발디 그러면은 뭐 사계가 유명하죠. 저기 써 있는 대로 사계 겨울에 날고 이 악단인데요.
이거 가요 이현우 씨가 부르는 오래전 그날 똑같은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또 파가니니 곡 들려드릴 때 또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근데 이 비발디는 저 보세요. 빨간 옷을 좋아했고 그리고 지금 가발 썼지만 빨간 머리인데 그리고 수염도 하나 안 났고 약간 기생으로 오래되게 생겼죠. 옛날에 비발디는 여자일 수도 있다라고 또 소문이 있어요. 근데 역사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팩트가 있고요. 그렇다더라가 있습니다. 카더라.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제 교수로서 이렇게 제가 이렇습니다 하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팩트는 팩트고 그렇다더라입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여자가 음악을 못했어요. 카스트라토 아시죠? 좀 잔인하죠. 보이 소프라노 거세대. 왜냐면은 소프라노를 못 썼어요. 여자가 음악을 못하니까. 그래서 보이 소프라노를 쓴 거예요. 거세식. 서양 사람들이 더 자신했던 것 같아요. 자, 핸델과 바흐예요. 자, 바흐와 1685년, 핸델도 1685년 같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친구 아니에요. 근데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유명했을까요? 엄마가 더 유명했나요? 아빠가 유명했나요? 엄마가 훨씬 더 유명했어요. 바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특히 초창기에는 뭐 진짜 음악이 치고 다운받았어요. 핸델은 엄청 유명해서 영국에서 스카우트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적도 취득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대영 제국이 참 낭만 후기까지 유명한 음악가를 배출하지 못했어요. 유명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유명한 사람이 낭만 후기의 엘가. 그렇지만 영국이 그 자존심을 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은 뉴욕에서 이렇게 뭐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런던에서 시작됐거든요. 아무튼 이 핸델이 영국에서 너무 사랑을 받아서 영국 국왕이 1717년 7월 17일 17시에 음악을 하나 만들어라. 테임스 강 앞에서 한번 큰 축제를 열자. 이때 들어보셨죠? 수상음악. 우리 보통 불꽃놀이 할 때 이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는 현이 나오지만은 트럼펫, 관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그리고 핸델 그러면은 역시 제일 유명한 곡은 뭘까요?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그게 역시 제일 유명하죠. 근데 1710년 7월 17일 17시에 제 생각, 거기까지는 팩트고요. 제 생각에는 연주자가 77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한 음악이를 한 10분에서 20분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바흐가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오늘 진짜 짧게 얘기할게요. 먼저 이거 들으세요. 바흐가 첫 번째 부인을 잃고 육촌 누이랑 결혼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드라큘라 영화에 좀 나왔던 거죠. 근데 이렇게 마음 아파하던 바흐가 바로 2년도 안 돼서 새 장가를 갑니다. 그것도 제자, 21살 연하인 제자와. 근데 재밌는 게 바흐가 자식이 그렇게 많아요. 첫 번째 부인에게서 7명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이프에게서는 13명이에요. 그래서 20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반은 어릴 때 죽었다고 합니다. 옛날엔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두 번째 부인이에요. 두 번째 부인 이름이 안나 막달레나라고, 제가 아는 거 보세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은 몰라요. 역사책에 그냥 육촌 누이라고 써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부인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바흐에게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바흐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두 번째 와이프랑 결혼해서 여러 나라 가서 음악도 배우고, 그래서 뭐 영국 음악, 이태리 음악, 스페인 음악, 프랑스 음악. 그 전까지는 독일에서만 배워서 유명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라이프치히
그 교회에서 칸토르라는 직책, 지금 얘기하면 음악 감독쯤 될 거예요. 근데 또 참 재밌는 거는 바흐가 핸델한테 엄청 밀렸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냐면 라입지그에서 그 칸토르를 뽑을 때 그냥 바흐한테 그냥 임명합니다 그러면 될 걸. 핸델이나 뭐 구라프네라고 못 들어보셨죠? 그런 작곡가가 있어요. 그 두 유명한 음악인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흐를 뽑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 무명이었거든요, 바흐가. 약간. 그러니까 바흐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거의 도전 의식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해서 지금의 바흐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크 시대예요. 이제 고전 시대로 넘어가기 전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냐면요, 피아니스트 김경민인데 뇌성마비 피아니스트예요. 뇌성마비란 장애는 자기의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음식 먹으려고 컵을 다음에 음식 먹으려고기도 하고 페이퍼 컵을 못 들어요. 왜냐면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막 연주를 하고 다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 작곡도 하고요. 먼저 이 친구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한 노력이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잃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내일을 준비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죠. 이 동영상을 틀고 바로 이제 김경민 씨를 소개하고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울어요. 그리고 김경민 씨가 나와서 멘트도 해요. 그리고 제가 통역을 하고. 근데 저희가 정말 5월달에 뉴욕 유엔에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같이 가서 했는데 김경민 씨가 그때는 영어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외워서 했어요. 근데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뒤에 이렇게 자막을 했는데 진짜 다 외워서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진짜 포기하지 않는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거의 다 가서 갑자기 잊어먹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뒤를 또 보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더 감동받고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 안 해도 돼요. 그런 실패하더라도 그 끈기, 하려고 하는 그것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치유를 받잖아요. 완벽하면 사실 로봇이죠. 음악도요. 완벽을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 컴퓨터 음악에게 졌을 거예요. 사실 70년대부터 이제 클래식은 이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갈 겁니다. 틀리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감동을 주는 그 음악은 컴퓨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다음은 고전 시대로 갈 거예요. 다 하이든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유명한 모차르트. 그 다음에 베토벤. 그 세 명이 참 유명하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작곡가가 하이든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인성이 좋았던. 악동 모차르트도 다 싫어했는데 하이든만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곡도 현악 사중주를 썼는데 바쳤어요 하이든에게. 그래서 타이틀이 하이든 현악 사중주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이든 현악 사중주 그러면 하이든이 썼나 보구나 할 텐데 타이틀이 돼 있는 거는 안 그래요. 물론 하이든도 현악 사중주를 80개 넘게 썼죠. 근데 지금 제가 들려드릴 곡은 이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든이 작곡한 황제란 곡인데 오스트리아 황제한테 바친 노래예요. 근데 지금 이 곡이 아세요? 독일 국가예요. 참 신기하죠? 100한 20-30년 전에는요 오스트리아랑 독일에서 이 테마를 같이 썼어요. 근데 힘에 밀려서 오스트리아는 다른 곡으로 바꿨죠. 근데 난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거든요. 오스트리아 황제한테 바친 거다. 근데 독일은 그냥 자기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독일 사람들은 하이든도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웬만하면 독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사람이래요. 왜냐면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나치 정권 때 음악으로 프로파간다를 했습니다. 그 히틀러가 베를린 필, 그리고 비엔나 필 다 나치 음악인들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바흐, 베이토벤, 브람스 3B 콘서트를 자주 가졌어요. 이 위대한 이 세 명의 작곡가 우리 독일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또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역시 독일이 위대하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 다음이 모차르트예요. 악동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보셨죠? 거기 나와 있는 게 80% 이상 맞아요. 아니 영화가 진짜 이 역사책과 비슷한 영화는 거의 없는데 그 거의 다 팩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듣는 이 클라리넷, 모차르트 전에는 아무도 안 썼습니다. 클라리넷 곡을. 모차르트가 클라리넷 곡을 처음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클라리넷 곡이 많죠. 그리고 이 곡을 들으면요, 특히 저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 비가 막 와야 돼요. 혼자 딱 운전하고 할 때 이거 크게 듣잖아요. 괜히 눈물이 나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 슬프세요? 아니면 와 아름다웠다 그렇게 느끼세요? 네? 영화? 근데 그 느낌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을 가질 때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어쩔 때는 참 아름답다, 어쩔 때는 참 슬프다. 근데 슬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혼자 많이 눈물을 흘리곤 한답니다. 제가 5학년이 되고 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베이토벤. 베이토벤은 약간 불쌍한 음악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렸을 때 뭐 얘기 들으셨죠? 뭐 또 아버지가 문을 탁 잠궈놓고 피아노 연습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술 먹고 들어오셔서 막 때리시면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넌 언제 저 모차르트처럼 될래? 아주 안 좋은 교육이죠. 네. 모차르트가 그 당시에 아주 어렸을 때는 유명했거든요. 근데 베이토벤이 또 뭘 겪었냐면은 뭐 이렇게 청각장애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뭐 죽기 전에 겪은 게 아니라 20대 중반부터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또 이명이 들렸다가 엄청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맞았던 그런 후유증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성격이 좀 괴팍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랑은 아주 많이 친하게 지냈어요. 왜냐하면은 머리가 비상했어요. 그 당시에 유럽의 프렌치 레볼루션,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예술 쪽 후원이 끊어지잖아요. 그 전에는 어디서 후원을 얻었냐면 교회 아니면 왕궁이었어요. 교회 아니면 왕궁. 근데 베이토벤이 이때 생각을 한 게, 아무리 지금 전쟁이 있더라도 부자는 부자더라. 돈 있는 사람은 돈 있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음악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
왕궁과 교회에서는 직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헌정입니다. 부자들에게 가서 내가 이걸 당신을 위해서 써줄 테니 주십시오. 첫 뮤직 비즈니스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족들, 귀족들이랑 많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또 여자 관계도 꽤 복잡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못했어요. 신분의 차이 때문에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물론 성격도 좀 격하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 우리 음악인들은 신분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귀족들이랑 결혼할 수 없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베이토벤과 저는 같은 배시다. 네, 제가 그렇게 썰어놓은 조건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참지 못하고 하게 되네요. 뭐 성경책에 나오는 베드로도 저희 배시라고 그러긴 하는데 하나 더 하자면 기왕 이렇게 망가진 김에 그 정의의 사도 배트맨도 저희가 이렇게 봅시다. 네, 이런 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고전 시대의 유명한 작곡가들이죠. 이런 음악을 통해서 저희 뷰티풀 마인드가 지금 1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10년 동안 60개국이 넘는 나라를 갔어요. 그것도 300회가 넘는 연주를 했는데 뭐 좀 삐까뻔쩍한 홀에서도 했지만은 거의 3분의 2 이상은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야외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무슨 창고에서 그런 경험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4, 5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와 태국 갔을 때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power of music to bring us together exceeds any words that will ever be spoken in the whole of the United Nations. So thank you for touching both our hearts and our minds. 대한민국의 대사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너무 감동하셔서 친구들이랑 저도 울었고요. 제가 한국인인 게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It was very good, very good. I really enjoyed this. Chago, Chago. You guys are great. We love you so much. I was inspired and learning about different cultures and especially from the folk songs. I'm really inspired. We love you guys. Keep up. 김경민 씨 피아노 치는 거 보고요.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저는 이 영상을 정말 몇십 번 넘게 봤을 텐데 새롭네요 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아는 것과 느끼는 게 같이 이렇게 이어졌을 때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음악을요
클래식 음악만 연주하지 않아요. 아까 보셨지만은 우리 한국 전통 음악 꼭 보여드리고 또 장애인의 그 감동적인 희망을 주는 메시지, 그다음에 현지 음악을 또 우리가 편곡해서 합니다. 음악이 주는 감동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음악을 들었을 때보다 아는 음악, 우리가 그리고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작곡가들에게 알고 듣는 음악은 정말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와 아래 30cm 차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이 통로가 많이 막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음악은 그 통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낭만 시대로 가겠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 정말 유명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아이돌이었어요. 마이클 잭슨이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도 여자들이 소리 지르고 막 졸도하고 그랬대요. 그 역사책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웬만한 우리 입시, 국제 콩쿨, 오디션 다 파가니니 곡을 해야 됩니다. 1차에서. 정말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부터는 카더라예요. 카더라. 감옥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치정 사건 연루됐다 그러고 또 프렌치 레볼루션 이후에 뭐 또 정치적인 것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뭐 감옥에 가서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갔는데 워낙 유명하니까 바이올린을 갖고 들어가겠는데 습하고 또 그 줄이 금방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E선, A선, D선 끊어지고 마지막 줄 하나 남아갖고 이제 바이올린 안 하겠지 그러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손일이 들리더래요. 근데 줄 하나 갖고 그걸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파가니니가 그 엄청 천재였어요. 지금 2m에다가 손가락도 무슨 야구글럽 손가락. 그래서 바이올린을 마치 장난감처럼 했어요. 선망의 대상이었죠. 근데 파가니니는 진짜 좋아했던 음악이 따로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좋아했던 악기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타. 거기 써 있죠. 기타를 제일 좋아했다 그래요. 기타 곡 많이 썼는데 이 곡 들어보셨죠? 이게 뭐죠? 모래시계 나온 거야? 네. 어떤 사람은 미안해 뭐 그쵸? 그 따라 부른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미안해 비슷하지 않아요? 네. 정말 저는 기타가 좋은 게 피아노를 대신할 수 있고 또 오케스트라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 봉사연주 갈 때도 어떤 때는 피아노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럼 기타가 대신 반주해주고 그렇습니다. 자, 제일 불쌍한 우리 슈베르트. 저 슈베르트 강의를 제가 10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곡도 너무 많이 썼고 그리고 제일 불쌍한 거 보세요. 언제 죽었죠? 몇 살 때 죽었죠? 네, 31살 때. 몇 주 전에 바이올리니스트가 부산에서 연주 전에 죽었다는 소식도 들으셨죠? 저도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31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슈베르트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친구도 진짜 천재였거든요. 근데 슈베르트가 딱 저 사진 보시면은 잘 살았나 보다. 그죠? 엄청 가난했습니다. 엄청 가난해서 자기 쓴 곡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슈베르트가 너무 불쌍한 게 밥을 잘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들이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머리 크고 배 이렇게 나왔고 곰 보고 텔리토비 같다고 사람들이 또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약간 블랙 코미디죠. 웃지만은 슈베르트는 진짜 독보적인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곡을 다 완성하면은 이제 됐다. 이제 좀 쉬었다가 써야 되겠다. 그런데 슈베르트는 하나 완성하면 바로 다음 거. 하나 완성하면 다음 거. 곡 쓴 게 지금 1000개가 넘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100개도 못 써요. 20개 쓴 사람도 많아요. 근데 1000개를 썼다.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이 곡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피아노 트리오 2번 세컨드 무브먼트.
뭐 유명한 거지 않잖아요. 우리 보통 뭐 Unfinished Symphony나 뭐 가곡 같은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니까 가곡을 많이 쓴 이유도 심포니나 무슨 실내악을 쓰면은 연주를 못 들어요. 그 당시에도 돈이 있어야지 연주가를 사갖고 할 텐데, 그래서 가곡을 많이 하고 본인이 노래 불러도 되니까. 근데 친구들이 참 우리 슈베르트의 재능을 알아서 다 잉크 그리고 종이 그 무제한으로 이렇게 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베르트가 죽기 6개월 전에 이 곡을 발표했어요. 이 곡을 1번하고 2번을 한꺼번에 써갖고 했는데, 이것도 들어보신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영화 해피엔드 전도연 나오는 그것도 그렇고 뭐 CF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전반부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첼로 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뒤에 바이올린 나와요. 트리오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불쌍한 거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이 곡이 그렇게 유명한 곡도 아닌데 성공을 해서 이제 슈베르트가 이제 돈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그리고 그때 그 Unfinished Symphony 있죠? 네, 류현승 교향곡 그것도 쓰려다가 너무 바빠갖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래서 미완성이 된 거라고 카더라예요 이것도. 근데 또 어떤 카더라가 있냐면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카더라예요. 또 여자를 알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리고 돈이 없었으니까 그동안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창가를 많이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또. 그러면 그 당시에 또 매독을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매독으로 죽었다는 설이 있고, 또 매독 때문에 곡을 미완성했다는 또 카더라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히스토리언들이, 뮤직 히스토리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니까. 근데 참 너무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엔 현대곡으로 가겠습니다. 현대곡 존 케이지. 4분 43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이거 하실 거예요. 제가 연주되는 거 2번이나 갔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이 곡.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서 못 들으실 거예요 아마. 참고로 이 곡은 어떤 곡이냐면요, 제가 딱 이렇게 무대에 걸어 나와요. 제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고 뚜껑을 딱 열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한 10초 넘게 가만히 있었는데도 미치겠죠?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4분 33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런 뭐 전기, 소리, 그리고 뭐 의자 삐걱삐걱한 소리, 뭐 재채기 소리,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야유도 하겠죠? 뭐야? 뭐 그러면서 그런 게 다 음악이래요. 저는 그거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4분 33초 동안 집중을 하고 듣게 되잖아요. 그 느끼게 되잖아요. 제가 대학원 때 들은 어떤 클래스에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예술이든 느낌을 안 주면 그거는 쓰레기다. 근데 이 곡은요, 느낌을 줘요. 가끔 현대음악 들으면 뭐야 도리어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와,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존 케이지가 또 어떤 곡을 썼냐면 진짜 이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곡을 썼습니다. 놀라실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긴 곡이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좀 막 던져보세요. 네? 1시간이요? 그게 그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던져보세요. 10시간이요? 10시간은 가능할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없으니까. 639년. 그리고 곡 타이틀은 ASAP, ASAP, As Slow as Possible. 자, 제가 악보 봤어요. 그 악보가 2페이지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됐냐면요, 2001년부터 지금 독일의 어느 성당에서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올간 곡으로.
그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그 세컨 올간이 있어요. 망가지면 바로 이렇게 교체하려고. 2001년부터 곡을 연주가 되고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 2001년, 2004년 몇 월, 2006년 몇 월. 그래갖고 평균 1년에 한 번씩 곡이 음이 바뀝니다. 음이 바뀌어요. 음이. 근데 음이 나름 또 2분음표 있고 4분음표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딱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4분음표가 1년이더라고요. 근데 곡이 그 토리스트 어트랙션이에요. 관광지예요. 사람들이 일부러 보러 와요. 얘기 걸게 되잖아요. 그리고 곡의 그 음이 바뀌는 날 사람들이 뭐 엄청 몰려요. 그래서 파티해요. 와 바뀌었다. 야 이제 야 3, 2, 1 딱 바뀐다 할 때 와 뉴이얼스 이브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2013년도가 마지막으로 바뀐 때고요. 그 다음으로 바뀔 때는 제가 알아본 결과 2020년도에 바뀐대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그 7박자를 쫙 7 4분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2020년엔 엄청 큰 파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 생각과 감동과 느낌을 주고 이게 그 교감을 주지 않는가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존 케이지 곡을 함께 연주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편곡을 했습니다. 30초로 너무 기니까요. 30초로 편곡을 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악기를 연주해요. 오케스트라 악기를 연주하셔야 돼요. 저는 지휘자예요. 그럼 제가 딱 이렇게 지휘를 하면 여러분들이 바이올린이라든 첼로라든 플루트라든 하나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존 케이지 곡이지만 베이만 편곡 30초 하겠습니다. 플리즈. 쉼표구나. 야, 이제 끝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연습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이제 뽑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첼로를 이제 연주를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원래는 이제 반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4분 33초 들으셨죠? 반주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곡을 하겠어요. 백조를 하겠는데 제가 첼로가 백조예요. 그리고 반주 피아노가 흐르는 물이에요. 그 흐르는 물을 쫙 세월을 상상하시고 백조 제가 한 마리 쫙 나오고 또 다른 한 마리가 탁 나오고 같이 유이 석양을 향해 탁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 첼로 신기하죠? 네, 보통 첼로 같지 않죠? 네, 나무로 만든 악기가 아니고 카본 재질로 만든 악기입니다. 제가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이 활도 마찬가지예요. 카본이에요. 가끔 이제 회초리도 씁니다. 그래서 농담이고요. 이 카본 재질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그냥 첼로는요, 올드 악기잖아요. 항공 좌석을 사야 되는데 그럼 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끔 항공 화물칸에 붙였는데 많이 깨졌어요. 깨진 경험이 많아갖고 또 한 번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100만 원 이상 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절대 안 깨집니다. 또 그리고 온도에 민감하지 않아요. 추워도 괜찮고 뜨거워도 괜찮고. 그래서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전주가 쫙 나오면은
흐르는 물을 상상하셨어요? 네, 백조 저 맞나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음악이 연주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멜로디를 갖고 백조가 아닌 참새를 해보겠습니다. 가끔 제자들이 와서 좀 빨리 하겠다고, 빨리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독수리처럼 하는 강하게 힘 좋은 사람이 잘하는 줄 알고. 그럼 독수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잘 못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가끔. 아내가 없어요. 딴 데서 들었어요. 우리 제자들은 안 그래요. 우리 제자들은 안 그러고 이렇게. 어떤 새일까요? 오리. 오리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마지막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첼리스트예요. 파블로 카살라스라고요. 이분은 정말 생각만 해도 감동이에요. 이분이 바흐의 무반주 조곡을 발견하셔갖고 유명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Perhaps it is music that will save the world. 이 말이 클리블랜드 음악원 현관에 딱 붙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으로서 사랑이 가득 담긴, 그냥 뭐 연주하는 게 아니라 교감을 하려고, 제가 느끼려고, 그리고 이 음악을 통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려고. 저희가 이 뷰티풀 마인드를 섬기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일찍 이대에서 자리 잡다 보니까 조금 제가 안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약간 우울증이 왔어요. 이게 뭐지? 음악을 연주를 하면 잘하면 잘했구나, 못했으면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걸 못 느꼈는데 어느 순간 장애인 음악인을 접하게 됐는데 세계적인 대가보다 훨씬 더 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음악인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뷰티풀 마인드를 섬기고 있고, 파블로 카살라스가 마지막 지금 영상 보여드릴 텐데, UN에서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인가 연주를 안 하시다가 스페인에서 카탈로니아 출신이시거든요. 카탈로니아에서 학살이 만행되는 걸 보고 못 참고 Song of the Birds라고 그래서 이 곡을 연주하셨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I haven't played in public for nearly 40 years. I have to play today. This piece is called The Song of the Birds. The birds in the space, sing peace, peace, peace. And the music
is a music that Bach and Beethoven and all the greats would have loved and admired. It is so beautiful, and it is also the soul of my country, Catalonia.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파블로 카사스께서는 당연히 못 걸어 나오셨어요. 그냥 부축받고 걸어 나오시고 첼로는 누가 갖고 나오고, 근데 첼로를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40년 동안 거의 안 하시고 했는데도 카탈루니아가 군부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학살당하고 그러니까 근데 음악이란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우리가 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받는다면 여기 계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그게 저희 비프마인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음악 나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음악보다 먹을 걸 줘라,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를 조금 만들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요, 저희 경험상 저희가 10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음악을 들려줬을 때 그 한순간이라도 듣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 보였어요. 특히 처음 음악을 접해보는 아프리카 어린아이가 눈이 너무 맑아지고 이뻐질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계속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악기를 만져보고 싶어 하는데 만지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이게 평생 기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줬다. 평생 기억할 겁니다. 교회와 왕궁, 귀족들만이 아니에요. 함께 아무리 낮은 곳에 있는 음악을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우리 비트마인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 파블로 카사스가 말하는 피스를 전달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